자, 안녕하세요. 2장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 시험 성적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 외부에서 가져와 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R이나 RStu디오에서 직접 내가 입력해서 만들 수도 있고 엑셀, 쉽게는 엑셀, 어렵게는 뭐 SAS, SPSS에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 불러오기 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해볼 거는 여러분들과 데이터를 입력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시간에 한 번에 여러분들과 이걸 실험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입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4명의 학생이 영어 시험과 수학 시험을 봤다고 가정했어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책 85페이지 보시면 표의 형태로 나타난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그리고 김지훈, 이유진, 박동현, 김민지의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가 정리된 표가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수를 만드는 것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변수 만들기 저번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하나의 변수를 여러 개 값을 넣으려고 하면 변수 앞에 어떤 함수를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영어 점수에 대한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함수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콤바인이었죠. 그래서 콤바인이라는 함수 C라고 되어 있는 함수에 가로와 심표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으면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가지 값들이 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English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그 변수 안에 English 점수, 학생 1, 2, 3, 4, 김지훈, 이유진, 박동현, 김민지의 점수를 각각 순서대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 90점, 김지훈 학생의 점수는 90점, 이유진 학생의 점수는 80점, 박동현 학생의 점수는 60점, 김민지 학생의 점수는 70점 해서 영어 점수 변수를 생성할 것이고요. 영어 점수 변수를 생성하고 나시면 다시 한번 변수를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변수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변수는 다른 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창에도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영어 점수를 입력했어요. 두 번째로는 수학 점수를 입력할 건데 수학 점수는 김지훈 50점, 이유진 60점, 박동현 100점, 김민지 20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콤바인 함수를 써서 그 변수 안에 여러 가지 값을 넣을게요. 그래서 50, 60, 120 순서로 넣어주시고 매스를 쳐서 여러분들 값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프레임에 담을 변수부터 먼저 생성하시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data.frame 가로 열고 data.frame 가로 열고 닫고 이 함수를 이용해요. 데이터 프레임 함수고 여러분들 쉽죠? 데이터 프레임을 쓰는데 데이터와 프레임 사이에 심표로 나열해서 여러분들이 점만 눌러주시면 점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할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변수.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우리가 어떤 변수를 넣어야 되겠죠? 수학과 영어, 잉글리시랑 매스죠. 그래서 잉글리시랑 매스가 들어가면 돼요. 쉼표 안에, 가로 안에 쉼표로 해가지고.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약자인 DF 미드텀, 데이터 프레임 중간고사 점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데이터 프레임 미드텀이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이 변수의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줘.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만드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갈 변수는 영어랑 수학이야. 우리가 영어랑 수학을 앞에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불로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미드텀 하시면, 자, 여러분들이 초기에 보셨던 표의 형태로 점수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가 왜 DF로 줬다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수 이름을 주면 이게 데이터 프레임인지 확인하기가 너무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천드리는 건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만들 때는 앞에 DF를 붙여주시면 다른 변수랑 구별하기 쉬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영어와 수학의 지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DF 미드텀이라는. 근데 DF 미드텀에다가 우리가 학생의 반 정보에 대한 추가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란 변수, 반 변수란 걸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라고 제가 명명했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학생은 1반, 두 번째 학생도 1반, 세 번째 학생은 2반, 네 번째 학생은 2반 이렇게 기존의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리고 클래스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변수를 쳐서 클래스라는 변수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변수가 추가됐으니까 여러분들 변수창에는 지금 잉글리시, 매스, 클래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미드텀을 다시 만들어요.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미드텀을 만들 건데 이 형태는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만들어줘. 첫 번째는 영어, 두 번째 칸은 수학, 세 번째 칸은 반으로 해줘.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영어, 수학, 반라고 해서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4명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반 정보가 담긴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완성하신 겁니다.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영어, 수학, 반 점수의 형태가 표의 형태로 들어갔으며 열과 행의 값들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만 만들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데이터 프레임을 했으니까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는 변수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면 되는 거 알고 연속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할 건지를 알게 되는데 사실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평균에 대해서 산출해 볼 건데 평균에 대해서 산출해 볼 건데요. 평균을 의미하는 함수는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엑셀에도 쓰니까 기억하세요. mean이라는 함수고요. 이 mean이라는 함수를 데이터 프레임에서 바로 어떤 것만 영어 정수만의 평균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써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가장 알고자 하는 값들을 제일 먼저 주시면 돼요. 우리가 가장 알고자 하는 값은 사실 평균이죠. 근데 어떤 것에 대한 평균인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은 이 데이터 프레임 미드텀 안에서 가지고 오면 되고 그 변수는 English 다
라고 해주는 거죠. 이렇게만 입력해 주셔도 여러분들은 값이 75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다. 사실 다른 건 다 평균 해봤고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좋아. 근데 내가 못 본 게 하나 있네. 뭐였죠? 달러였죠. 달러. 이 달러 기호를 처음 사용해 본단 말이죠. 자, 이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min 안에 입력된 데이터 프레임 미드텀 달러 잉글리시는 데이터 프레임 미드텀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잉글리시 변수 데이터 프레임 미드텀 안에 잉글리시 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안에 있는 이거 잉글리시 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학도 해본다면 데이터 프레임 미드텀 안에 있는 수학에 대해서 그냥 수학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미드텀 안에 있는 수학에 대해서 할 때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이라는 의미를 주는 게 달러 기호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변수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게 어떤 기호다? 달러 기호다. 마찬가지로 평균 구할 건데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수학 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산술해 달라 라고 하시면 산술된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변수를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은 사실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아예 한 번에 변수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은 미드텀,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df 언더바 미드텀 이라는 우린 데이터 만들 건데 이거 변수를 만들 거예요. 지금 데이터 프레임은 말이 없어요. df 미드텀이 언더바 미드텀이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그 변수의 형태는 뭐? 데이터 프레임이다. 자, 데이터 프레임인데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거는 뭐? 잉글리시에 대한 건데 잉글리시에 대한 변수가 없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우리 만드는 겁니다. 잉글리시 만들 건데 잉글리시 변수는 잉글리시 변수는 어떤 거다? 콤바인 함수 90, 80, 60, 70 쉼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앞에 썼던 잉글리시만 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썼죠? 이렇게 숫자를 쓰지 않고 매스 그리고 클래스 이렇게 썼던 게 각각의 변수들 여기서 바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요 쉼표는 요거랑 같고요. 요 쉼표는 요거랑 같고요. 매스 변수 만들 건데 매스 다음 순서는 매스인데 이 매스는 이런 콤바인 함수 이런 값들을 가지고 클래스는 콤바인 함수 이런 값들을 가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df 언더바 미드텀을 해보시면 똑같은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땐 첫 번째는 변수부터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어떻게 데이터 프레임을 한 번에 만드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은 표의 형태와 같은 것이고 행과 열이 있으며 그 행과 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첫 번째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 프레임을 이해하실 수 있고 만들게도 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혼자서 해보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과 컴바인 함수를 조합해서 표의 내용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출력해 보세요. 자,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쭉 보이죠? 자,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고 보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앞에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과일 가격의 평균, 판매량 평균 구해보세요.
이건 과제 때 여러분들이 다 만드셔서 다 만든 파일을 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봤고, 연속해서 직접 만든 데이터 프레임이 아닌 외부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연습해 볼 거예요.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기보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분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엑셀 파일하고 CSV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익혀볼게요. 첫 번째로 해볼 것은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엑셀 파일을 사용할, 실습에 사용할 파일 엑셀 언더바 exam 엑셀 파일은 제가 강의 자료란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해보시면 되고요. 한번 열어보시면 A부터 E까지 총 5개의 변수, 그리고 변수에는 학생의 ID, 번호, 클래스, 그리고 수학, 영어, 과학 3과목의 시험 점수를 담고 있습니다. 행은 21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에는 변수명이 입력됐으니까 몇 명에 대한 자료죠? 20명에 대한 자료란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걸 엑셀 파일을 아래 불러오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우리가 불러올 수 있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 넣는 건데요. 저희 창에, 파일 창에 이 파일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작업 폴더 있죠? 우측에 파일 창으로, 파일 창의 위치로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이 파일을 넣어둡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우리가 엑셀에서 사용하는 폴더에 이 자료를 넣어두는 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가, 자, 엑셀 파일을 불러오려고 하니까 엑셀 파일을 읽을 수 있는 패키지가 필요해진 겁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RStudi오에서는 엑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로드도 가능하지만 분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엑셀 파일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는 패키지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 파일 이름이 readx1이에요. 엑셀이에요. 엑셀. readxl 패키지를 설치하고 로드하는 거죠. 제일 맨 뒤에 숫자는 L입니다. readxl. 엄청 쉽죠? readxl. 그 패키지 설치하고 로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install 패키지 readxl. 자, 다운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설치된 패키지 다음에 꼭 해야 될 거 library 패키지. 패키지를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파일까지 로드까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엑셀 파일을 불러옵니다. 엑셀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쉬워요. read excel이에요. read excel. 이 엑셀 read excel 패키지에서 엑셀을 불러온 함수는 read excel 가로 열고 닫고예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기능까지 있는 게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사실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read excel 파일을 쓰는 이 함수 안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까지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에 이 함수를 쓸 때는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바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엑셀이기 때문에 표의 형태로 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read excel 패키지를 쓰고, read excel 패키지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기능까지 있고, 가로 안에 불러올 엑셀 파일명만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아까 만든 엑셀 파일명을 넣었는데 다운표
꼭 넣어주시고요. 엑셀 언더바 이그잼 파일 확장자 명까지 다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출력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동일한 값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라고 나오는 건데요. 뭐 이 DB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화 된 형태가 나오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가 아닌 폴더가 다른 폴더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경로 지정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직접 경로 지정은 뒤에 조금만 뒤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 먼저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건 같습니다. 영어 점수와 과학 점수 전체 평균 한번 구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까와 동일한 형태예요. DF 이그잼 안에 사이언스의 평균을 구해라고. 평균 구하는데 DF 이그잼 변수 안에 잉글리시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값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다 했던 혹시 워킹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 없다면 워킹 디렉토리 파일 다른 폴더에다가 불러온다. 프로젝트 폴더가 아니에요. 지금 프로젝트 폴더랑 우리 프로젝트 폴더랑 그냥 폴더랑 나눌 수 있으니까 프로젝트가 아닌 폴더에서 올라올 때는 엑셀 데이터 파일도 불러올 때는 파일 경로까지 다 지정해야 돼요. 그리고 경로 지정할 때는 슬래시 파일 이름 적는 것 같으나 슬래시를 해서 폴더 이름까지 다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D 드라이브 안에 EG 언더바 R 안에 엑셀 언더바 이그잼 .xlsx 쌍따옴표 까지 다 해줘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킹 디렉토리에는 있어야 되니까 워킹 디렉토리 안에는 이때 우리 프로젝트 폴더가 아닐 경우에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특별한 사례로 놨던 거고요. 엑셀 파일 첫 번째 행이 변수명이 아닐 때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엑셀 파일은 첫 번째 행에 변수명이 입력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뭐 값들이 다 입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변수명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냥 뭐 바로 데이터 값들이 다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리드 엑셀 같은 우리가 쓰는 리드 엑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엑셀 파일 첫 번째 명은 변수명으로 인식해서 들어와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런데 변수명 없이 첫 번째 행부터 바로 데이터가 시작될 때는 첫 번째 행의 데이터가 변수명으로 지정되면서 아예 데이터가 유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우리 1, 2, 3, 4 이런 변수명이 아닌 1, 2, 3, 4, 5, 6, 7, 8 뭐 아니면 10, 50, 70, 80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게 변수명이 돼버려서 데이터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과 저랑 한번 풀어볼 문제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리드 엑셀을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노발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그잼인데 하나의 새로운 다시 또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불러오는 거는 함수는 리드 엑셀 함수 쓸 거고요. 이 파일은 노발 파일은 제가 올려둘 거예요. 그래서 변수명이 없는 파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변수명이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해서 한번 불러와 보세요. 그래서 출력해 보시면 첫 번째 명을 변수명으로 인식해가지고 원본과 달리 7행까지만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원래 8행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변수명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call name, call이 뭐냐면 열 name이거든요. 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열의 이름을 쓸까 안 쓸까. 그래서 F는 first를 의미하고요. T를 쓸 수 있어요. true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call name, 열의 name 이름을 쓸래 말래. true 쓴다, first 안 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F 첫 열의 이름을 변수명으로 쓸 건지를 묻는 거고 first 안 쓰겠다. 이름을 안 쓰겠다. 그래서 변수명이 아닌 데이터로 분석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F로 해주시면 변수명은 X 언더바 뭐 숫자 1, X 언더바 2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call name, call 언더바 name이에요. 요거를 우리 이때까지 안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쓸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행이 변수가 아니라면 call name 함수를 더 써주면 우리가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 R에는 이렇게 T나 R로 논리형 벡터를 많이 하는 게 많습니다. call name F는 거짓을 의미하고 열 이름을 가져올 것인가? 질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T나 F 이런 것들을 쓸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true, false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실행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엑셀 파일에 시트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엑셀 파일은 시트가 여러 가지 시트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시트 파라미터를 이용하시면 마지막에 시트 몇 번째 시트 갖고 올 건지 세 번째 시트 가져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트. 이건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사실 생략되어 있는 건데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함수도 써보고 이런 엑셀 파일 데이터 프레임화하는 함수도 써봤고요. 그리고 숨겨진 함수들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되고 이 연습할 자료들은 제가 엑셀 파일화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셀 외에 CSV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CSV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SAS 그리고 SPSS 이런 것들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읽고 쓰기가 가능한 범용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 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과 공유하고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CSV 파일로 만들 수 있게 해뒀거든요. SAS나 SPSS에서도. 그래서 그걸 쓸 수 있도록 R도 가능하게 쓸 수 있도록 해놨고 그걸 이제 한번 파일을 불러오는 방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SV라는 게 이제 범용 데이터 형식이고 많은 곳에서 쓸 수 있다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엄청 쉽게 표식을 해놨어요. 값 사이를 쉼표로 구분해놨거든. 쉽죠? 그리고 더 좋은 점, 용량이 작다는 거죠. 용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옮기고 싣고 복사하고 이런 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같이 데이터 프레임을 돌릴 때 엄청 유용해요.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지금 무료인 R부터 엄청 비싼 SAS, SPSS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놓으니까 이 CSV 파일을 많이 쓴다는 거죠. 이 예제에서 사용할 CSV 파일조차도 저희가 다 압축해서 한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놓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불러올 때와 마찬가지로 이 CSV 파일도 프로젝트 폴더 안에 넣어놓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CSV 파일을 불러올 건데 R에서 CSV를 사용할 때는 CSV에는 별도의 패키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패키지 설치하지 않고 R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read.csv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CSV는 분석 프로그램에서 만국 공통의 프로그램 확장자 명이라서
이거는 패키지 따로 이걸 설치할 필요가 없이 처음에 이걸 만들 때부터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CSV는 패키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df 가로 안에 파일명만 지정해 주면 되는데 첫 번째 행위 변수명이 없는 CSV 파일을 불러올 때는 header f 써주면 되는데 이걸 나중에 한번 뒤에서 실행해 볼 거고요. 한번 같이 한번 어떻게 해보는지 해보도록 합시다. df CSV exam이란 파일 변수를 만들 거예요. 그 변수를 만들 건데 그 변수는 어디서 갖고 오냐? read.csv 함수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 함수의 실행어는 csv exam.csv예요. 파일. 이 파일을 불러온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시면 이제 아래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이 보일 겁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혹시 실습에 제가 지금 드린 파일 read.csv 파일에는 숫자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문자가 들어있는 CSV 파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숫자로만 다 되어 있는데 문자로 되어 있는 CSV 파일을 불러올 때는 string as factor 파라미터를 first f로 해주세요. 그래서 변수가 이 뜻이 뭐냐면 팩터 타입이 아닌 문자 타입으로 불러와 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문자 타입의 CSV 파일을 불러올 때가 있다면 string as factor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도 한번 실행도 해 보시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로 저장해 보고자 합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 R의 저장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과 공용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CSV 파일로 저장하면은 R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 프레임과 같아요. df midterm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데 영어, 수학, 반 만들었어. 그 df midterm을 만들었는데 df midterm은 아래와 같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나타났네. 자, 그러면 어떻게 CSV 파일로 만드냐 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CSV 파일 만드는 함수는 R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는 뭐냐면 write.csv 써달라, CSV 파일 형태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순서대로 하냐면 CSV 파일명으로 써달라 이건데 변수는 df midterm 그리고 파일은 df midterm.csv로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간단하죠? df midterm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런 파일 이름으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걸 저장하시면 이렇게 실행하시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생성이 돼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CSV 파일로 만드는 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한 번씩만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놓치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RData, RDA나 RDATA라고 저장되는데 R 전용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리고 R 전용 파일임으로써 다른 파일들에 비해 R에서 읽고 쓰는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작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R에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작업을 할 때는 R 데이터를 쓰고 R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SAS, SPSS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파일을 주고받을 때는 CSV 파일로 해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에서 하는 사람들과 지금 공유한다고 생각하시고 R 데이터, RDA 파일이라든지 R 데이터 파일로 한번 저장해보는 방법을 진행해 볼게요. 자, 엄청 간단해요. 뭐 패키지 설치도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장, 뭐 종료 이런 것들의 함수기 때문에 패키지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다 가능하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함수는 저장하는 함수니까 뭐 세이브예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RDA 파일로 저장할 거니까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할 거냐?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미드텀이란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할 거고 파일 이름은 이렇게 저장해줘. .rda로 저장해줘. 라는 거죠.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R 데이터 파일로 저장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프로젝트 폴더에 생성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폴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R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 미드텀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삭제부터 해야 돼요. 불러오려면. 그래서 삭제하는 건 RM이에요. RM. 그래서 RM 데이터 프레임 미드텀을 삭제해줘 라는 뜻이거든요. 삭제해줘. RM 열고 함수 써서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미드텀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미드텀을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은 에러 창이 날 거예요. error in error 해서 object data frame not found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저장한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미드텀 RDA 파일을 로드를 이용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세이브 아시고 로드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드로 하는데 어떤 파일을 부르냐? 파일명한테는 쌍따옴표 꼭 해주시고요. 이 파일을 불러달라. 그래서 가로 안에 불러올 파일명을 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코드를 실행하면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미드텀을 실행하시면 RDA 파일 저장할 때 사용한 변수 df 언더바 미드텀 데이터 프레임이 환경창에 나타나고 df 언더바 미드텀을 실행하시면 데이터가 출력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저장도 해보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다른 파일로도 해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더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엑셀로도 CSV로도 저장할 수 있지만 거기서 제일 첫 행에 변수가 여러분들이 없을 때, 있을 때, 그리고 문자일 때 어떻게 하는지 함수들이 몇 개 더 있었기 때문에 그 함수에 대해서도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일과 불러올 때 차이점을 보시면 엑셀 CSV는 파일에 불러와서 새 변수에 할당해야 되지만 RD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장한 데이터 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산된다는 거죠. 할당 없이 바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엑셀 CSV는 다른 파일에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새 변수에서 할당해야 되고 RDA에서 불러오면 로드라고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에 더 최적화된 저장 방식은 R 데이터나 RDA 파일이긴 하죠. 왜냐하면 R 전용 파일이니까.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저희가 변수를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엑셀, CSV, RDA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한 파일을 올리는 게 과제고요. 그 과제는 과제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까지는 고생하셨고요. 세 번째 시간은 저와 함께 이 연습한 R 파일을 같이 한번 실행해보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